사수 전화로 인터뷰하는 폰터뷰 시간인데요. 요즘 주변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일단 모두가 감기고 심하면 독감 이렇게 좀 맞아요. 모두가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증세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폐렴 환자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유행하는 이번 폐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관련 내용 이명옥 전라북도 감염대응팀장 전화 연결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요즘 뉴스에서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너무나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이 질병 어떤 질병인지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환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전파되는 경로는 비말 감염으로 기침이나 대화 도중에 병원균이 방출되고 그것이 공기와 함께 호흡기로 흡입됨으로써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2에서 3주의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과 흉통이 나타나고 기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네.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는 3에서 10세 사이의 소아에게 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걱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네. 계절적으로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고 네. 오랜 기간 또 코로나19로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제 거의 해제가 되다 보니 최근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의 일부 지역에서는 100일의 유행까지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에 대해서는 또 약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는 불필요하지만 최근 또 일부 항생제 내성을 보이는 또 이 질환이 있어서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특히 3, 4에서 10세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내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좀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겠는데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국내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질병은 또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폐렴의 10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 폐렴은 이제 국내에서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유행을 하는데요. 2019년에 유행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생이 2019년에 동기간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지난주부터 지금 입원 환자 증가세가 꺾였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 팀장님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 감염대응 팀장으로서 이제 다 소식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혁신도시나 뭐 만성, 뭐 송천동, 뭐 삼천동, 효자동, 평화동처럼 그 젊은 부모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의 이 소아과 같은 데는요. 아침 6시 반이나 7시부터 오픈런 하는 그런 병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소아과에 너무 우리 아픈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 보이던데 이 최근 감염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이나 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최근 완화되면서 네. 그동안 이제 호흡기 병원체에 의한 감염의 기회가 줄었었는데 다시 접촉의 기회가 많아진 만큼 감염의 기회도 많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또 아울러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없었던 만큼 그에 대한 면역력이 줄어 있었던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뜩이나 독감도 유행하는데 여기에 폐렴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의료 대란 다시 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라북도 대응 지침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이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병은 백신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각급 학교도 방문했고 또 학교 감염병 실무 협의회를 실시해서 학령기 대상자의 호흡기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등 확산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마지막으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예방법과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질환은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의 기본인 올바른 손 씻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기침 예절을 준수해서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진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이 이름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부모님분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자세히 짚어주셔가지고 좀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